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이제 이번 주 후반부에 들어가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킨다고 하겠습니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에 의해서.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법안을 공포할 것인가의 여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참 좋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전 소속 의원들 113명 전원 대기 상태, 해외도 나가지 말고 어디 나가지 말고 다 여의도에 대기하고 있어라.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기 위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시간은 누구 편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도 합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재협상은 없다. 우리가 강행 처리를 한다. 우리가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도 오늘 소집을 한다. 어제 저녁에 7시에 법사위 소위원회 갑자기 모였지 않습니까? 이걸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또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부담이 되므로 어쩌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선거범죄, 이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지금까지는 6대 중대 범죄 중에서 부정부패, 경제 이것만 검찰이 하고 나머지 고위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응참사 이것은 경찰로 다 몰아준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 가지만 타협을 해서 그중에서 선거법 위반자, 선거범죄자는 검찰이 수사한다. 왜? 6월 1일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거범죄이니까. 그래서 자 반반 딱 좋네. 6가지 중대 범죄 중에서 3개는 검찰, 3개는 경찰 이렇게 하자. 이게 마지막 타협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좋아.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이번에도 또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눈살을 찌푸리건 말건 그게 상관없이 일단 밀어붙여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고 하면은 그리고 5월 3일 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 법안을 공포를 하면 그 날로부터 기산을 해서 4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6월 3일,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까지 4개월 동안. 그러면 지금의 검찰은 4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정부패, 직권남용, 그 다음에 선거사범, 고위공직자 모든 사건을 수사하자. 4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울산 선거공작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US 감찰 무마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 딸하고 연결되어 있는 의혹 사건, 기타 등등. 우리나라 검찰 소속되어 있는 검사 2,300명이 일거에 달려들면 문재인 정권에 그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의혹 사건들 넉 달이면 충분하다.
넉 달 유예 기간 동안에 이거 다 수사 끝내고 기소까지 마칠 수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 재협상은 없다. 이게 지금 이 시각까지 민주당 입장이고 28일 수요일까지 끝내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재협상 요청 이제 거부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졸속 입법 아니냐 이러면서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을 했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신구 권력 할 것 없이 여야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정치인들만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번에 이 중재안 아니냐 이런 겁니다. 선거법 범죄를 검찰이 수사 못한다. 그러면 제일 혜택 보는 사람은 누구냐? 국회의원들입니다. 당선되어 있는 국회의원들. 은근슬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선거법이 이번에 빠지는군. 오케이 찬성.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 오케이. 국회의원도 고위공직이거든요. 장관들. 싫다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법 우리 손으로 하려니까 챙겼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주네. 오케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이건 정치인들 봐주는 법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랬던 거지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서 짬짬이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그런 얘기도 했더군요. 권성동 의원은 왜 그랬던 걸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래서 어제 오후에 통이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재안을 수용하게 된 배경 설명을 하고 앞으로 재논의,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 고위공직자하고 선거법 위반 이걸 재논의하는 것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서 각 장관들 인사청문회 이제 그런 것을 좀 도와달라 이러면서 그 검수완박 중재안을 합의를 해준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고 거기 국민적 질타가 쏟아지니까 윤석열 당선인한테 SOS를 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또 들리는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질책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인수위원회 측도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를 했다, 동의했다 그랬는데 인수위 측에서는 이번 중재안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안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 검수완박 기다렸다는 듯 수용한 이유 설명해라.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말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말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검수완박을 수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계산 속에 야합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누가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국민의힘 태도다. 민주당은 위장 탈당 등 각종 편법까지 동원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니 중재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위헌적 입법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해왔다. 그러다 돌연 사실상 검수완박에 동의하니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4개월 뒤부터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원전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사건은 물론 향후에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공직자, 선거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손을 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신들도 속으로는 웃으면서 지금 합의해 준 거 아니냐?